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네, 한 3주 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그 이의 제기하실 내용이 조국 후보자 검증 둘러싼 문제라면서요. 네, 정확히는 조국 장관 후보자 사태를 통해서 본 인사청문회 제도 그리고 이제 그에 관한 뭐 보도들 이런 예.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좀 요지를 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문제의식은 어디에 있을 걸까요? 과도한 그 후보자의 정책 검증이 아니라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인격의 사생활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는 것이 바람직한가? 네. 그러면 결론 삼아 어디까지 그 허용될 수 있는 거라고 보세요, 변호사님은? 두 가지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네. 정책 대안부터 얘기를 하면 미국식 청문회 제도라고 하죠. 네.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이원화하는 제도를 이제 여러 분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말 그대로 오랫동안. 네, 오랫동안. 네. 그래서 시간을 거슬러 좀 올라가면 이제 2014년에 안대희, 문창극 예. 두 분이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다가 이제 그 낙마하셔서 그렇죠. 정홍원 총리가 자꾸 재소환되는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기억나네요. 네, 예. 집권 정당이었던 새누리당이죠 당시에는 에서는 이런 인사청문회는 안 된다라고 해서 TF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엔 장윤석 의원이 예. 네, TF장이었는데 그래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두 개를 분리하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네, 정책 검증은 공개로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그 입법 발의안의 그 제안 이유를 보면 현재 인사청문 제도는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 후보자의 업무 능력 등 전반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이 침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때는 이제 19대 국회거든요. 근데 20대 국회, 지금 현재 국회가 20대 국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인 2017년 2월에 네. 또 자유한국당에서 윤한홍 의원 대표 발의로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이 지금 또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당 측과 야당 측이 바뀔 때마다 이 법안을 누가 추진하고 누가 반대하느냐의 쟁점이지 사실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많은 여야가 사실은 다들 필요하다는 그 공감대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여야의 위치가 이제 계속 바뀌다 보니까 네. 그때마다 어떤 정치적 어떤 뭐랄까요 입지에 따라서 그렇죠. 뭐 추진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180도 바꾸다 보니까 결국은 탄력을 못 받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상 털기의 선이 어디냐. 네. 도덕성 검증도 필요하고 전부 비공개라 하면 국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기도 하고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나 강한 반발을 네. 하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김진태 한국당 의원께서는 최근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부친 묘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비석 사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올렸습니다. 예. 지금 그 소셜 미디어에 김진태 의원이 올린 걸 보면 이름 일부가 이제 그 블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지워가지고 모자이크 처리가 됐죠. 예. 근데 최초의 사진 올렸을 때는 그냥 모든 이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러면 조국 후보자의 자제분 두 분의 이름 그리고 동생분의 자제분 이름까지 다 노출이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건 사실 과도한 신상 털기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그 김준우 변호사께서 지금 이제 이의를 제기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걸 신상털기라고 봐야 되는지 도덕성 검증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샵 8001 문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의 문제의식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조국 후보자하고 상관없는 그 가족들까지 왜 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또 강력한 반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 문제나 부동산 거래나 이런 거다 보면 상대가 가족이다 보니까 이야기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건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도덕성까지 같이 검증하자는 얘기를 하는 그 문제의식은 저는 뭐 타당하다고는 보는데 두 가지로 이제 갈래를 쳐보면
이거 좀 공교로운 예입니다만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 법무장관, 네, 법무부 장관으로 조각 때 이제 후보자, 네, 조각 때 지명이 됐다가 철회가 되는 과정이 있었죠. 네, 그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속에서 안경환 후보자, 안경환 전 서울대 교수의 자제분의 성폭력 사건 의혹을 제기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예, 예. 실제로 이제 뭐 어떤 일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는데 성폭력 의혹이 있다,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 그 안경환 후보자의 자제분이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민사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 7월에 판결이 나왔어요. 2심 판결이 나와가지고요. 2심. 예. 3,500만 원의 이제 배상을 명받았거든요. 그런 판결이 있었군요. 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김진태 의원, 예. 주광덕 의원, 예. 여상규 의원, 곽상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10명에 포함된 이은재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손해배상을 하셔야 되는 그래요? 네,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신상털기의 선을 과도하게 넘으면 결국 이제 법적 송사로 가고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조금 처음에 의혹은 자료만 보면 실체를 알 수 없으니까 의혹이 마음속으로는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같이 미디어가 발달한 시기에 그대로 제기를 하게 되면 예.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법안처럼 최초의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서는 네. 비공개로 치열하게 해서 필요한 경우에 사실 그 부분은 브리핑을 하면 되거든요. 알 권리 차원에서. 네. 그런 좀 문제의식을 가는 게 사실 이제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의견 주고 계시는데 유튜브로 강순교님은 신상이 아니고 국민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3112님은 가족이니까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반면에 1068님은 자녀들까지 들춰내는 것은 신상털기라고 봅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좀 갈리는데 그럼 제가 한번 두 개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첫째,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동산 그 위장거래, 부동산 실명법 아니냐. 그러면서 위장 이혼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거래의 어떤 그 상대방이 조국 후보자 쪽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동생의 전 부인이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된다면 동생이나 동생의 전 부인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구분된 이게 되게 뭐랄까 폭발력이 있는 단어잖아요. 위장 이혼. 네,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 비석이 나온 것도 결국은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비석 문제에서는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이름까지 같이 넣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과도한 신상털기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그게 반드시 비석 사진까지 노출했어야 되는 문제인가라는 문제도 또 남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빌라 문제 같은 경우도 핵심 쟁점은 배우자가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냐 아니냐 정도의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뻔하게 매매 대금과 전세 계약이 다 있는데 이걸 무슨 차명 재산을 관리한 네. 그런 거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누가 봐도 그럼 이제 그 정도 선은 적절하게 점검이 되면 되는데 거기서 왜 위장 이혼 얘기까지 같이 나올지 물론 이제 그건 또 그 회사 그 동생분 조국 후보 예. 지명자의 그 동생분의 이제 채권, 웅동항과의 채권 문제 때문에 좀 나오는 문제가 같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 어쨌든 선을 굳이 의식하지 않고 보도되거나 제기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사례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게 결국은 조국 후보자 딸의 어떤 그 논문 제일 저자 어떤 등재. 나아가서 이것이 어떤 고대 입시에서 활용이 돼서 입시 부정이냐 아니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과도한 신상털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당한 검증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부분도 부모의 관여 가능성을 100% 의혹 제기 단계에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건 검증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그 검증의 단계에 진실이 규명되는 순간까지 네. 비공개 절차를 통해서 그럼 이 사유가 있으니까 낙마하는 걸로 합시다라고 여야가 합의해서 할 건지 아니면 이걸 굳이 공론의 장에 가지고 와서 네. 본인의 개인 신상
이 그 후보자의 딸이란 이유로 어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다녔는지를 모두 다 알아야 될 필요까지는 저는 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의견은 좀 확연히 갈리는 것 같습니다. 1500님은 법무장관 후보자라면 당연히 도덕성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관계도 부모의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반면에 1501님 조국 후보자가 장관직을 할 수 있는가 정책을 검증해야 하는데 엉뚱합니다. 가족이 장관 업무를 하나요? 이런 또 반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이게 개별적으로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모두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결국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네. 변호사님의 이제 그 대안은 바로 이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 이거야말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의 제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어쨌든 그와는 별도로 언론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네네. 이른바 단독 특종 욕심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의혹 제기까지 있고 상대방의 얘기는 들어보지 않은 채 지르는 식의 기사들 행태가 사실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도 함께 좀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어떤 그 충분한 어떤 사실 검증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검증된 사실 바탕 위에서 의혹이 제기가 돼야 된다. 네, 이런 반론권까지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김준우 변호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